한번 오늘 장거리 수영에 도움이 될 만한 영법들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쉽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내가 짧은 거리를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긴 거리를 힘을 배분하면서 가려면 수영을 빠른 수영을 해야 할까요? 느린 수영을 해야 할까요? 느린 수영을 해야겠죠. 그렇죠? 힘이 좀 덜 드는 수영을 해야겠죠. 그렇죠? 느린 수영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천천히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 팔과 다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느긋하게 쭉쭉 긴 수영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장거리를 할 때 우리가 저병으로 막 하진 않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유형, 크롤영법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내가 습득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롤링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롤링? 자유형을 하면서 초보 때처럼 철푸덕 팔 힘으로만 수영을 하시면 절대 긴 거리를 힘을 들이지 않고 가시는 게 어려워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수영하기 위해서 롤링이라는 동작이 필요하고, 어깨가 이제 왔다 갔다, 내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타면서 가는 거죠. 이 롤링이라는 동작이 들어가면서 자세를 크고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뭐가 들어가죠? 롤링하면 앞으로 쭉쭉 뻗어주는 글라이딩이라는 동작이 또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팔을 쭉 밀고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동작을 우리가 글라이딩이라고 얘기해요. 글라이딩이라는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글라이딩을 짧게 하는 것보다는 길게 수영을 해주시는 게 장거리 수영할 때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거리에서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하면 내 장거리에 분명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롤링, 그 다음에 글라이딩이에요. 이 동작을 먼저 익히시면 어느 정도 보통 수영 생활체육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쉬지 않고 수영할 수 있고 편하게 수영할 수 있는 장거리 수영을 할 수 있다 하는 뭔가 이렇게 요건? 그런 게 이제 갖추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다 되시는 분들은 그 후에는 이제 거리를 늘리고 속도를 늘리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가장 필요한 롤링과 글라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연습하는 방법도 같이 해보고 얘기해보고 질문도 받아보고 할게요. 처음 수영 배우시면 우리 수영 어떻게 배우죠? 팔 쭉 당겨서 허벅지까지 엄지손가락 스치고 어깨 크게 돌려서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 팔 쭉 당겨서 팔 돌려서 앞으로 오세요 하는데, 이거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마다 방식은 다르겠지만 보통 팔을 뒤로 민 후에 어깨가 열린 상태에서 앞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팔을 돌리는 게 어깨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것보다 어깨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돌리면 훨씬 팔이 크고 예쁘고 편하게 돌아가요. 크고 예쁘고 편하게. 예쁜 수영이 편한 수영, 편한 수영이 예쁜 수영.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깨가 열리는 이 동작을 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로 물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서 어깨가 열리고 크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팔을 조금 더 쉽게 돌려주는 거죠. 수영하면서 우리가 장거리 수영하면서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 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 많은 거리를 가야 하기 때문에 편한 수영을 계속 찾아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롤링. 어깨가 롤링, 어깨가 롤링. 이렇게. 전에 수달편에 1편 신민 감독님 할 때 그 정거장 얘기해 주셨거든요, 감독님이. 앞에 이렇게 정거장이 아니라 사선으로 이렇게 수영을 하셔야 된다. 옆으로 자유형 할 때.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게 수영을 하셔야 편한 수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유형을 배웠어. 근데 나는 롤링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어깨를 돌리는, 몸을 돌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뭐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냥 킥판 잡고 한 팔 돌리면서 하는데, 옆으로 발차기, 사이드킥, 폼 연습할 때도 많이 하시죠. 사이드킥, 스트로크, 다시 팔 당기고, 사이드킥, 스트로크. 사이드킥을 하는 그 자세만큼 어깨가 많이 열리셔야 팔이 쉽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이드킥 연습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나는 집에 스노클 같은 거 장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센터 스노클 끼고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스노클 없이 호흡하지 말고 하셔도 되거든요. 갈게요. 이렇게 차렷하고 어깨 돌리는 연습을 하셔도 좋고,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로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한 팔씩 돌리면서 어깨 옆으로. 내가 지금 옆으로 수영을 해서 가는 동안 머리가 같이 옆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고, 머리는 항상 중심 지켜서 흔들리지 않게 수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서 모으지 않고 한 팔 옆으로만 하는 수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몸이 돌아가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롤링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하면 롤링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얻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 말했듯이 머리가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이제 과하게 몸을 안 쓰다가 쓰는 걸 연습하다 보니 몸이 힐까닥 하고 너무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내가 지금 킥을 차고 있기 때문에 발차기나 골반으로 이 롤링의 정도? 돌아가는 정도를 좀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냥 확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가 이만큼 돌아가더라도 골반은 따라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허리를 좀 늘려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는 준비를 골반이 하고 있다거나, 그 다음 롤링으로 갈 준비를 골반이 당기면서 이렇게 몸을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좀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돌려버리면 몸이 확 뒤집히면서 머리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은 롤링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우님이 어느 정도부터 장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엄청 느리게 계속 가도 장거리 수영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장거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애매모호하죠. 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보통 수영 경기에서는 400m 이상 정도부터는 장거리라고 표현을 해요. 50m, 100m까지는 단거리, 그리고 200m는 중거리, 400m를 중거리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장거리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400 이상은 장거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400, 800, 1500 하는 선수들을 장거리 선수들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100, 200 또는 200, 400 하는 선수들을 중거리, 중장거리, 그리고 50, 100 하는 선수들을 단거리 선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오픈워터도 많이 하시고, 또 막 그 장거리 수영 대회가 또 따로 있죠. 막 뭐 3.9km? 뭐 이렇게 막 15km 대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대회들이 있다 보니
장거리라고 어느 딱 지점을 명확하게 딱 그 단정 짓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리고 나는 수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100m 가는 것도 굉장히 긴 거리를 간다고 하는 사람인데 400m를 해야 장거리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생각해요. 만두씨 50m는 가는데 100m는 못 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수영은 꾸준히 하시면은 장거리라고 말하는, 소위 장거리라고 말하는 쉬지 않고 도는 수영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을 빼는 방법을 모르고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을 아직 터득하지 못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딱 가르쳐준다고 해서 확 터득해서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씩 늘려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좀 쉽게 수영하는 방법도 내가 스스로 터득하게 되고 호흡도 터지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호흡이나 내 몸에 들어가는 힘을 빼고 조금 편하게 하는 수영이 장거리 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력이 어느 정도 되셔서 나는 거리 상관없이 이제 어느 정도는 쉬지 않고 돌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적정 거리, 뭐 400m면 400m, 뭐 1km면 1km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내 최고 10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50% 정도의 속도로 1km를 돈다 하면 조금 더 올려서 60%, 70% 이렇게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김희수님이 광배를 쓰는 느낌이 어떤 건지 감이 안 와요 하셨어요.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벽이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여기다 걸치시고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이쪽 면 있죠? 손끝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여기 면으로 내 몸을 앞으로 당겨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전체로 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당기려고 하면 제가 운동 많이 하면서 근육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물을 이렇게 당기면 여기 광배에 힘이 들어가요. 근육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이 느낌으로 물을 잡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영장 벽에 엎드려서 해보셔도 돼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해볼까요? 수영장에서는 아마 못 해보실 테니 침대나 집에서 이렇게 해서 팔꿈치 이렇게 대시고 양쪽 대셔도 되고 한쪽 대셔도 돼요. 이 벽을 밀고 내가 몸을 앞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몸의 힘을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롤링, 물잡기, 글라이딩 다 관계는 있지만 롤링을 얘기했으니까 마무리를 롤링 할게요. 어쨌든 롤링을 하실 때는 어깨가 좀 크게 움직이셔야 된다. 단 여기서 머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몸이 완전히 돌아가게 수영을 하면 안 된다. 롤링을 반드시 해주셔야 쉽게 수영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자면 물을 이렇게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물을 밀어줘야 하는데 이걸 그냥 팔 힘으로만 밀려가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팔